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복당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복당 허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대승적 차원, 대통합 차원에서 그래도 앞으로 민주당이 하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박지원 원장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최고위원들도 수용을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내려지기 전 정청래 최고위원은 가시돋친 말을 했습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 그러면서 박지원 전 원장보다는 민영배 무소속 의원 복당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시죠. 그의 분탕질에 대한 추억이 아무래도 찝찝합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 돼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면은 저는 최순실이 써준 원고를 읽는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저지른 민주당에 대한 수많은 악행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확신도 보장도 없습니다. 저는 박지원 복당보다 민영배 의원의 복당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복당이 민주당의 앞날에 재앙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 이제 복당은 됐는데 전재수 의원님, 정청래 최고위원은 굉장히 좀 가시돋친 말을 해서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민주당의 뭐 재앙 이런 얘기도 했고 무소속 민영배 복당이 먼저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이 무슨 재앙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좀 이제 과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당할 수 있죠.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박지원 전 원장이 연세가 80살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시점에 꼭 뭐 복당이 필요한지 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서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복당 신청을 했는데 무슨 민주당의 재앙이 되고 그럴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좀 과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지원 전 원장이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자, 김광선 변호사님, 앞서서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이 말했던 박지원 전 원장의 과거 발언 저희가 한번 찾아서 들려드렸는데,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제2의 최순실이다 라고 비판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 박지원 전 원장의 이제 발언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이 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에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변했다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되게 변한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치인이 됐건 아니면 금전적 목적을 위해서 변한 척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우리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정치 구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변신의 규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단 뭐 복당은 되는 걸로 됐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 보니까 뭐 방탄 목적으로 복당시킨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방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득보다는 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 여러 가지 민주당의 내부에 어떤 분열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때도 과연 박지원 원장이 전 원장이 과연 이재명 대표 손을 들어줄 것인가. 근데 박지원 원장이 이제는 과거를 보면 항상 분열하는 그런 곳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장서 왔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일단 복당이 된 다음에는 본인의 정치할 가능성이 큰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어느 코너에 몰렸을 때 절대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손을 들어줄 그런 정치는 아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대승적 차원에서 복당을 해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문제 있으면 당대표면 안 된다. 총선까지 이어지면 최악이다라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당대표를 하면 안 되지요. 지금의 사태가 예견을 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예견했고 뭐 이재명 대표 이제 또 수사받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총선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데 저의 의견에 같이 동조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나 당원들도 꽤 될 겁니다. 총선까지 이어지면 이거 최악이다. 박수석, 이상민 중진 의원의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당내에서 지금 뭐 불거지지는 않고 있다고 그러고 뭐 대호를 정비해서 지금 한 팀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안에서 저런 걱정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저는 뭐 적당한 시점이 되면 저게 굉장히 큰 소리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시각각 사법 리스크가 계속 오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의 운명까지도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관련해서 뭐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게 문제가 되면은 그 엄청난 돈 400억 가까운 돈을 민주당이 물어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요. 이렇게 되면 저는 정치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 그리고 향후 계속 이재명 대표가 임기까지 대표를 유지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갈 것인가 민주당다운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낼 건가 이런 모습들이 계속 충돌되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느 시점인간 정말 당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사랑한다면 저는 뭐 거취 정리를 해주는 게 옳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매번 이렇게 방탄국회 무슨 방탄 논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치 보복 이런 논란들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